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 그 매일 노동뉴스에 나온 조금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어떻게 과로사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그 산재 사건 그 판결 내용입니다.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업무 중 특히 법정에서 쓰러져서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트너 변호사가 그 유족이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국가는 인정을 안 했지만은 그 행정 소송에서 이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다. 그래서 또 가로 스트레스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명칭은 파트너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과로사가 돼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됐는데 어떤 이 사람의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파트너 변호사는 판사 20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된 경력직 이렇게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원에 조인할 때 파트너 성격으로 이제 조인해서 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법무법인 파트너는 이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는 노동법이 적용이 안 되는 어떤 경영 담당자나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파트너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파트너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인사권도 없었고, 재무결정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해야 됐고, 또 회사에 회사가 주어지는 이러한 일만 처리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파트너 변호사라는 신분 자체만 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가지고 이 파트너 변호사가 근로자성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파트너 변호사 하면 여러 사람이 이제 동등한 자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연유가 있었나 보죠. 파트너 변호사인데 근로자성으로 일했던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 된다. 그리고 업무상 가로나 스트레스가 법정 기준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무법인의 어떤 등재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계로 이 사람이 어떤 재무 결정권이나 아니면 또 인사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로 영업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어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가졌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떤 명칭은 파트너 변호사지만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는 그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법원의 어떤 법무법인의 어떤 기본적인 룰이나 아니면 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그리고 또 그런 지시를 받고 이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재무결정권이나 인사결정권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가 가로 또는 스트레스로 법정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때가 이제 산재가 됩니다. 특히 심혈관 기관이라고 해서 내경성 뇌출혈, 심장마비 같은 경우는 가로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바로 산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파트너 변호사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봤다. 그러면은 또 이 업무 자체가 가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통 12주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12주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주 기간 동안에 만성적인 그 어떤 가루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성적인 기준은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보통 52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하게 되면 만성적인 가루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12주 동안에 약 45시간 정도밖에 일 안 했기 때문에 가루라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지만은, 근데 그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는 월 55시간 까지 일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일주일하고 지난 12주를 비교할 때는 그 근로 시간이 30% 이상 증가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루가 인정된다 판단이 됐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존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가 자기가 맡았던 최근의 사건이 그 법원에서 1심, 2심을 이겼지만 그 대법원에서 이 근로자가 담당했지만은 이게 그 사건이 지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법무법인으로부터 약간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미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던 와중에 좀 이렇게 쓰러져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렇게 스트레스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또 가로 부분, 그리고 근로자라는 거, 이런 부분이 세 개가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비록 그 파트너 변호사하고 또 이 전문적인 이렇게 변호사지만은 근로자로서 그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변호사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됐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6시간 가까이 일주일에 일을 했다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이게 패소할 거에 대한 걱정, 극심한 스트레스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복지공단에서 이제 과로사로 인정을 받은 사건이겠네요. 예, 그 파트너 변호사는 이렇게 그 법정에서 쓰러져 가지고 사망을 해서 그 유족이 이 파트너 변호사의 사망의 원인은 가로 스트레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재 인정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파트너 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닌 그 파트너이기 때문에, 파트너는 보통 이사급으로서 어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그러한 고위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이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법무법인을 구성하는 그 파트너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 경영자지 어떤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이제 산재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좀 노동법 판단 기준을 좀 크게 확대돼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졌는지, 그 외부적인 타이틀이나 이런 형식적인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 스트레스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근 일주일 근무가 지난 12주에 비교해서 30% 이상 가중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스트레스 부분에서도 자기가 했던 사건이 이렇게 대부분에서 뒤집혀지면서 이렇게 법인한테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만약에 질 경우에 그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게 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